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토요 브리핑의 최영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또 대상경주가 부산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1군마들의 최상위권 마필들이 접전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일요일이 하이라이트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날 조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들, 인기마들이 상당수 많아요. 그래서 축에 붙여먹는 경주가 물론 몇 개 있고요. 접전 경주도 있는데 강축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일경주 같은 경우도 강축이죠. 서울 일경주. 그리고 로시 같은 것도 강축이에요. 로시. 파워 액션 제주말도 강축이고, 오경주 마스터 플랜도 강축이에요. 강축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축에 붙이는 경주, 7경주가 이제 로시죠. 로시가 나오는 경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주는 인기마들인데, 솔직히 100% 자신할 수 있는 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강축이 있는 경주는 상대방을 찾아야 되고요. 약간의 인기마지만 다른 도전마들이 도전할 수 있는 경주에서는 과감하게 복병마를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좀 집중력이 필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 추천 경주가요. 4583입니다. 4583. 그리고 제주도가 원래 17경주로 잡았었는데 1경주를 그냥 제가 틀었습니다. 57경주로 추천경주로 선정을 했어요. 57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경주는 충마에 붙여먹는데 내가 이거 잘못 본 것 같아요. 왜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종합지를 봐도 거의 뭐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잘못 봤는가 보다. 그래서 1경주는 승부를 추천경주로 뺐어요. 그래서 원래 1경주 7경주인데 5경주 7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서울은 4, 5, 8텐 경주, 추천 경주 함께 좋은 결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경주는 의심하는 축이 있죠. 11번입니다. 11번. 모든 게 좋아졌어요. 모든 게 좋아졌다. 셰클포드 자마인데요. 순발력도 좋아지고 굳이 뭐 선행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이에요.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요. 오히려 선행을 가서 17초 6인데 선행을 안 가고 따라갔을 때 1분 16초 1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1초 이상을 단축했죠. 그것도 전개가 더 좋은 편성이 아니라 좋지 않음에도 이렇게 기록 단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훈련 모습을 보니까 더 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상대마들이. 지금까지 뛴 걸음만 봐도 워낙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지간하면 왔다라고 할 정도로 열하나 위즈 포인트는 중심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마 찾기가 참 난해해요. 지금 현재 2356이 팔리잖아요. 2356이 팔리는데 야, 뭐 이거다 하는 말이 없어요. 조교를 봐도 그렇고 복귀를 봐도 그렇고 기록도 확실하게 못 믿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건 뭐 현장에서 압축을 해야 됩니다. 뚜렷하게 이 마필이다. 이게 느낌이 확 그냥 들이차는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또 이 마필들 외의 말이 만약 입상해버리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축은 있지만 저는 상대마가 그렇게 눈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터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압축을 하겠죠. 자, 이경주입니다. 블랙마마가 인기 1위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 아셔야 돼요. 마이야 탔기 때문에 인기 1위로 그냥 팔리는데 이게 원래 1300 출전 예정이었습니다. 등록을 1300에 했어요.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1700에 출전을 합니다. 야, 이게 이거는 뭐 제 마방에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떨어진 건지, 아니면 거기 뭐 상대가 세서 이쪽으로 온 건지, 이거 뭐 상승세 그러면 맞는데, 1700 거리 경험이 없는 말이잖아요. 인기 1위로는 저는 과하다고 봐요. 오히려 인기 2위인 블랙선은 거리 적응을 했잖아요. 거리 적응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히려 블랙선이 다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전개로 보면 블랙마마가 앞에 가니까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지만, 분명히 원래 블랙선은 여기 출전할 예정이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팔리잖아요. 11번도 가능성이죠. 뭔가 뚜렷하게 딱 이렇게 보여준 거라면 없어요. 그 다음에 1번은 직전에 이거 띄고 4월 초에 거세를 했어요. 질병란이 나오잖아요. 체중을 봐야 되잖아요, 또. 이게 초반에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스파이스 밴드가 그나마 조금 이제 가능성이죠. 이것도 어쨌든 다른 말하고 비교해도 세명 피크나 뭐 다 가능성인 면이에요. 만약에 현장에서 브리도 갤럭시가 체중 변화가 별로 없이 레이저 거세를 했다면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9번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블랙선을 주목하고 있어요. 블랙선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1300에서 이쪽으로 왔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을 놓고 9번을 참 못 뺄 것 같아요. 그래도 당연히 못 뺄 것 같고, 나머지 말 중에서 이제 선택권을 가져가 줘야 되겠죠. 1, 9, 11 중에서 가져가 줘야 되지 않을까. 만약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뺀다면 4번을 안고 가야 되겠죠. 왜냐면 기본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4번까지 가져가면 여기는 네 방은 9번 축이 아니라 6번 축으로 가져가면 괜찮겠네요. 근데 6도 솔직히 100% 축은 아니에요. 100% 축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선택권에 따라서 현장 선택권에 이거는 맡겨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9번이 왜 1700에 출전했느냐, 이건 뭐 정보를 통해서 알아보실 분들은 한번 알아보세요. 자신이 있어서 왔다고 그러면 당연히 노려야 되겠죠. 자, 삼경주입니다. 여기는 천공의 섬이죠. 천공의 섬. 2번이 지금 9주 만에 출전해요. 9주 만에 출전해요. 근데 직전에 발주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김윤정 기수가 아예 잡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감량 기수인 우인철 기수 기승인데 선행 던지지 않을까요? 감량 기수까지 태워갖고 붙잡고 탈 거 하면 뭐하러 감량 기수 태워요? 어차피 성적은 선행 가서 보인 걸음입니다. 선행을 안 가니까 모래 맞으니까 이게 못 뛰잖아요. 뭐 끝걸음 보였다 해도 자기의 본연의 능력을 못 뽑아냅니다. 그러면 감량 기수 태웠으면 아마 선행 트라이 해줄 것 같아요. 천공의 섬이 꾸준하죠. 그러면 제가 이게 좋아하는 게 상승세 걸음. 휴양 갔다가 와갖고 걸음이 상승세예요. 꾸준하게. 그래서 이제 인기 1인데 핸디가 57까지 올라간 점은 요게 또 이제 하나의 변수입니다. 문제는 이제 선입이 된다는 얘기죠. 선입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인기 1위로 팔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모두 이제 팔리죠. 8번, 11번. 타이거 볼페. 인기 1임에도 직전에 졌는데 어차피 똑같은 전개입니다. 선입 전개. 여기도 선입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 라운더 클라라. 역시나 이마필도 직전에 선행마로 팔렸지만 서로 힘을 쓰면서 무너졌어요. 앞에 가서 잘 뜁니다. 이마필도. 세븐커지와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의 경주를 만났고
일단 앞선이 조금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전개라면 천공의 선이 유리하긴 맞습니다. 핸디는 높아도 유리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전개 유리만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맞습니다. 4번에 붙여서 2번, 8번, 11번 이 마필들이 상대마로 가져가면서 현장 선택을 해야 돼요. 다만 이제 카이저가 세븐 카이저가 9주 만에 출전했잖아요. 9주 만에 출전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이런 건 예시장에서 잘 보시고 줄 나가는 것까지 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노림수 가져가 주셔야 돼요. 9주 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기마니까 혹시나마 뺀다면 두 방이면 되고 가져가면 그냥 단통으로 때려도 되고 그런 상황이죠. 뭐 2번, 8번, 11번이 거의 능력이 비슷해요. 다만 1번까지도 팔리는데 1번은 이제 2억 기수라서 이제 팔린 것 같은데 직전에도 앞에 못 가니까 솔직히 걸음이 안 나왔어요. 10전 동안 3착 한 번 있었단 말이라서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상경주였습니다. 4경주가 여기가 이제 금일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한 레이스예요.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 경주는 외곽에 있는 두 마리가 이제 깜빡이로 가더라고요. 세 마리가 인기마죠. 선글라스, 라울 오로라, 골든디바. 9번 선글라스, 10번 라울 오로라, 11번 골든디바. 그 다음에 이제 팔리는 말이 뭐 2번, 6번 정도 팔리는 말이에요. 3번은 선행을 가야 하는데 선행 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선행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말이고 글로리데이도 앞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앞선이 좀 싸울 수 있는 경주예요. 2, 3, 6이 다 빠르기 때문에 선행 가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선행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이티 샤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선입도 됐지만 직전에 선행 가서 섰거든요. 이건 주문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복병은 복병이에요. 안 팔리기 때문에 더 복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피 바로 3번이 되겠고요. 6번 정상이라도 앞에 가야 됩니다. 선행을 가야 돼요. 선행을 가면 더 뜁니다. 물론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앞에 가야 더 잘 뛴다는 건 두 번의 주행검사와 실전에서 보여줬어요. 나머지 말들은 이제 2착으로 승군했고 선글라스가 그 다음에 도전이고 라울 오로라 역시 선행 앞에 가야지만 더 잘 뛰어요. 근데 내치게 발빠른 말들이 많은데 10번이 인기 1위더라고요. 그 다음에 골든디바 역시 선행권 선의권. 원래는 정상적으로 선의권인데 이마필도 모래를 안 맞아 더 잘 뜁니다. 근데 핸디가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 경주는 굳이 선행만 하고 타협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제가 노리는 말은 바로 9번 선글라스가 되겠습니다. 따라가도 되는 말이에요. 지금 따라가서 우승도 했어요. 걸음도 점차 좋은 걸음 보여주고 있고 아예 승군에서 전혀 걸음을 못 보이다가 4착, 3착 상승세 걸음을 타고 있다는 그 점을 둔다라면 저는 선글라스, 전개 이점도 선글라스가 안고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함께하는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4번, 9번이죠. 그게 왜 4번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9번 선글라스와 저는 함께 합니다. 9번과 함께 하면서 여기는 중배당의 도전이 가능해요. 중배당의 도전이 가능한데 가장 이 경주에서는 여러분들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말은 뭐? 3번입니다. 3번이 가장 배당을 안겨줄 수가 있어요. 4경주였습니다. 자, 5경주는 여기는 이제 추천 경주로 선정하는데 큰 배당은 아닙니다. 연타 추천 경주가 되겠는데 바로 강축이 있어요. 저는 안 부러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터 플랜 온다고 봐요. 1, 2착 입장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을 놓고 노리는데요. 지금 팔리는 말이 따뜻한 위로 용비킹, 태기산킹 그리고 9번 로드 투 히트가 이제 팔려요. 근데 이 마필들만 다 오면 재밌죠. 이 마필 안에서만 그냥 끝나준다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나머지 복병권에서도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선은 2번에 붙일 수 있는 딱 한 방으로 공략할 수 있는 말이 여기 출전하고 있어요. 인기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군을 선정했어요. 이거는 노림수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2번 마스터 플랜을 인정하면서 상대말을 최대한 압축해서 노리는, 도전하는 그런 경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는 배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기마에서 만약 가져가면 딱 두 방이에요. 때려받치기. 나머지 복병까지 선택한다면 그러면 좀 어지러워지죠. 어지러워지는 상황인데, 두 방이면 견적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어요. 5경주였습니다. 자, 6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좀 혼전인데, 문제는 이제 2번이죠, 2번. 인기 1인데, 라운 피날레. 이게 인기 1이에요. 루나 스테이스 경주에 갔다 와서 지금 7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출전 아니죠. 원정 가서, 솔직히 상대가 너무 센 경주 편성을 만나는 바람에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고, 다 보여줬어요. 선행, 선입, 추입. 이런 말, 그게 센 말로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근데 이제 앞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공백에서 너무 센 말들을 만나니까 아예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이 점이 변수 같아요. 그냥 컨디션도 봐야 되고. 뭐 그냥 왔다 이런 표현은 저는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오히려 성실대로하고 저는 7번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 외에도 팔릴 수 있는 말이 이제 10번도 팔리죠? 이클립스 더킹. 연속 우승으로 승군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승군전인데도, 이거 핸디가 너무 높아요. 솔직히. 왜 이렇게 높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승군전인데. 근데 승군전이면 핸디가 좀 낮아야 되잖아요. 이거 뭐 대차를 이긴 것도 아닌데. 이 연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뭐 카일리도 변수가 있고, 인코스에 있는 1번 섬돌모르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말도 게이트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코스에서 찌르기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작 이 경기에서 이제 관심이 들 수 있는 말은 훈련 강함 마필이 바로 성실대로예요. 강도를 올렸습니다. 상당히 잘 나갑니다. 걸음도 상승되고 훈련을 올렸고요. 승군전이 레드 드래곤은 감량 이점이 좋아요. 특히나 김용훈 기수와 김영란 마주의 그 궁합은, 이거는 어쨌든 간에 승부를 보는 기수와 마주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추천드리는 말은 두 말입니다. 3번, 7번. 3번, 7번. 2번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거 꼭 해주시는 거 10번도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확인하시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이제 복병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도 또 마찬가지예요. 5번 브라이트 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정도 다 팔릴 수 있는 말들이에요.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말이 또 하나가 더 있네. 마이티 러브. 이건 테이에서 루이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둔다라면 복병 6번도 현장에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말들이 두루두루 있는데 저는 어쨌든 2번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마리 마필 3번 성실대로와 7번 레드 드래곤을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3번 같은 경우는 훈련 강화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달라진 걸음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인기도에서는 상위권으로 밀려 있죠. 저는 성실대로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에요. 여기는 로시라는 강축이 있죠. 로시. 저는 이때
스포츠 서울배죠, 이게. 스포츠 서울배. 어마어마한 걸음을 보이더라고요. 선행 못 가면 저는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와, 직선 들어서니까 그냥 뭐 쭉 치고 나가는데 엄청난 걸음을 보입니다. 재검 때 모습 보니까, 뭐 여전히 뭐 기가 막혀요. 이건 뭐 여기서 핸디 58.5 갖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따라가도 되고, 선행도 되고. 라온 사일러스가 지금 인기 2위예요. 문제는 이제 댕을 가야 되는데, 댕 갑니다. 댕을 가는데, 또 하나의 댕마가 있죠. 정상 에이스. 이 말도 앞에 가야 더 잘 뛰어요. 무조건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잡아주면, 이 그냥 보내주려고 그러는 것밖에 안 돼요. 자, 58.5이기 때문에 로시는 무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압박은 안 들어가지만 8번이 외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따라가서도 이 말은 뭐 굳이 1차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은 워낙에 잘 뛰어오르면 따라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나머지 말들. 자, 2번이 무너져야만 바이언파가 역전이 가능하겠죠. 이건 뭐 당연한 이론이에요.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고. 2번이 무너져야만 올라올 수 있는 말이에요. 2번이 버티는 상황에서는 못 올라오죠. 주행순사 모습에서는 이건 유돌콩도 기본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2번이 버티느냐 못 버티냐 이 점에 따라서 차선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진짜 배당 없는 깜빡이에요. 배당 없는 깜빡인데 결국은 3은 저는 안 부러진다고 봅니다. 2번이 쓰느냐 안 쓰느냐 이제 이거의 관건인데 그렇게 된다면 5번 7번 9번 대안이에요. 대안. 2번이 섰을 때 얘네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복병권이다. 여기서 특히나 7번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인기권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배당마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3착만 맞아도 이건 승식 활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로 볼 수가 있어요. 로시는 로시에 붙이는 경주로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8경주요. 추천 경주입니다. 여기도 8경주 추천경주 선정했는데 거의 능력이 비슷한데 1번이 이렇게 많이 인기를 끌더라고요. 인기 종합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 52, 51.8, 42.0, 3착, 4착, 1착인데 이 편성이 그렇게 약하나요? 상당한 인기를 끌어주고 있어요. 굉장한 인기를 끌어주는데 저 추천료로 선정한 거는 이음아페로키를 놓고 안 합니다. 자, 8번이 그 다음 대안이죠. 인기 2위로 팔려요. 대안파워. 역시나 2번 연속으로 우승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세 그램이 맞아요. 아마 현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깜빡이로 발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6번 원캐쳐가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 3위죠. 소아라스타하고 병합훈련을 했어요. 소아라스타는 근데 이건 13조 말이잖아요. 소아라스타는 42조 말이에요. 이거 2군마예요. 2군마. 이마표라고 훈련을 했는데 거의 뭐 대등하게 잘 나갑니다. 굉장히 잘 나가요. 스피드가. 그래서 원개처를 저는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말 중에서 이제 7번 브리드 트로피인데 이 말은 뭐 승군전이라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2번, 3번, 10번이 변수인데 이 중에서 가장 변수의 말은 2번입니다. 세종파워. 자, 6조도 이제 거의 다 됐죠. 게이트가 10번 게이트였고 여기는 2번 게이트입니다.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전개를 이 전개를 푸는 게 아니라 이쪽 전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기습에 성공한다면 세종파워는 직전에 아쉬움을 완벽하게 만회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한 이유는 18 중에서 놓고 저는 안 한다 이거예요. 18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2번이나 6번 둘 중에 하나 선행 가는 말을 놓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천료로 선정했습니다. 두 마리는 뒤로 돌리겠습니다. 뒤로 돌리고 노림수는 세종파워냐 윙캐쳐냐 현장에서
제대로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두 마리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어요. 자, 구경주입니다. 여기는 혼전도가 좀 있죠. 전개가 진짜 충돌만 없으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선행을 가면 버텨요. 화이트 칼라나 크리스올스톤 이 두 마리는 선행을 가는 조건에서는 버팁니다. 근데 해피리버 선행마 두 마리가 동시에 같은 경주에 출전해 갖고 결국은 한 마리는 선행하고 한 마리는 따라가야 돼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게이트도 바로 옆에 붙어 갖고 누가 더 발주가 빠를지 이거는 게이트 열려봐야 됩니다. 저는 4가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측에 있는 화이트 칼라가 그냥 보내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빠른 말은 없어요, 솔직히. 빠른 말은 없기 때문에 두 마리의 이제 충돌이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요. 서머 파티가 인기 5위권인데 이 말은 뭐예요? 무빙입니다, 무빙. 직전 정준이처럼 무빙을 타면 안 돼요. 그런 어설픈 무빙은요, 안 탄 것만 못 합니다. 무빙을 제대로 탔던 영군이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김옥선 기수 저는 기승시키면 진짜 제대로 무빙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김옥선 기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예전만한 그 기승술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적임한장인 용군이를 김용군 기수로 기승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정준이는 무빙을 하다가 못 넘어갔어요. 무빙을 하다가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은 거의 실패합니다, 입상에. 이제 무빙을 정상적으로 해서 넘어가 줘야 돼요. 송당 황태자는 2억 기수, 그리고 직전에 인기마였어요. 그 다음에 누리천왕은 5인절 기수의 감량, 직전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핸디가 좀 올라갔습니다.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인기마로 팔리고, 뭐, 나노마신 복병이고, 나머지 뭐, 복병 될 수 있는 말, 더스원 파이터도 복병이고, 다 복병이에요. 제가 이제 거론드리지 않은 말들이 입상하면 다 복병인데, 누리천왕이 전개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최근에 5인철 기수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5인철 기수의 기승술은 아직까지는 2kg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봐요. 정상적이라면 이거 58 달아야죠. 엘도라도 해남하고 병합하는데 잘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거론 보여주면은 선입권 전개에서 가장 유리함을 보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앞에 내측에 있는 3번, 4번이 선행마 두 마리가 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개상으로 누리천왕에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을 인정해 줄 거예요. 근데 이 경주가 이제 좀 깝깝한 경주죠. 10번을 인정한다 해도 과연 7번이 3번, 4번, 7번 다 팔리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9번까지도 팔릴 수 있는데 이 마필이 무빙을 해야 되고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송당한테는 역시 앞선이 무너져야지 올라올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경주도 쉬운 선택은 아니다. 상대마들. 전개에 가장 유리함을 안고 있는 10번. 누리천왕과 함께 노림수로 가져가되 현장에서 이건 제대로 말을 봐야 됩니다. 복병은 아까 더서파이트하고 나노마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감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전에 마신차 없이 올라왔어요. 치고 추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나 앞선이 싸운다면 8번까지 내가 제주도 마번을 수정을 해서 보낸 경주가 있는데 3착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아예 안 팔렸단 말인데 이것도 노려야지 생각했었는데 3차까지 올라가길래 삼복을 혹시나 사신 분들은 재미를 봤을 거예요. 아예 안 팔렸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8도 원래는 제가 못 본 말이죠. 근데 동영상 복기를 보니까 그래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54 등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죠. 무조건 조심하는 말입니다. 자, 9번. 좀 선택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 집중력을 좀 가져보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경주예요. 그레이 캔디가 취소가 됐습니다.
일찌감치 취소해서 이제 고마운 거죠. 어, 다른 말의 능력에 큰 그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취소를 시켜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미리, 현장에서 이게 취소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전개도 그래야 되고, 뭐 그런 게 다 안 맞는데, 미리 취소시켜주면 진짜 고맙잖아요. 전개도 미리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레이 캔디, 이거를 취소시켜준 데에서 저는 박병일 주교사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경주가, 두 마리가 깜빡입니다. 무빙 볼케이노. 라운드 오브 홈드. 직전에 같이 뛰었어요. 같이 뛰었는데, 라운드 오브 홈드는 감량 기수까지 기승을 시켰고, 우인철 기수가 무엇보다도 마지막 경기 입상률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됩니다. 근데 이마필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번에.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말입니다. 선행, 선입이 다 돼요. 자, 그런 와중에 외곽에 있는 9번 동아스테이는 따라가서 이제 추입을 시도해 줄 말이에요. 추입을. 어차피 추입으로 와줘야 되는 말이죠. 앞에 가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 엔딩 파이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엔딩 파이어도 따라가서 이제 한 발 써야 되는데, 최근에 걸음이 이렇다 걸음은 못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4번입니다. 루프터. 탑 티어가 이게 최고 복병이죠. 감량 기수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6번보다 탑 티어를 더 복병으로 보고 있어요. 제검대 모습이 상당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소환 기수 기승해도 저는 현장에서 상태만 이상 없으면 추천드릴 생각이고요. 루프톱입니다. 루프톱. 루프톱. 자, 여러분들, 관악산 스톰이 선행을 가서 그냥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린 경주예요. 그리고 토어스카이가 깡바닥에서 날라와서 추입했어요. 이거 원래 토어스카이도 예전에 선행만 했는데, 이제는 각질이 변경이 돼갖고, 선입전개를 보이는데요. 추입으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관악산 스톰은 뭡니까? 그 원평 그 말하고 한 번 선행 가고 한 번 선행 잡아주고, 그런 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가게 된 이유가 루프터 때문에 그래요. 발주가 제일 빨랐어요. 근데 어떻게 탑니까? 주행검사를 갑자기 받더라고, 코지 기수가. 이건 뭐 마방작전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무슨 주행검사를 받습니까? 그냥 붙잡고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악산 스톤이 외곽에서 늑발을 했음에도 치고 그냥 쉽게 가볍게 넘어갔죠. 결국은 외곽 돌다가 이거는 바보가 됐어요. 루프톱은. 아무 역할을 못 보여주더라고요. 기본적인 선입도 못 가더라고요. 자, 2주 만에 출전했는데, 저는 만약에 이번에도 똑같은 전개를 보일 거면서 만약 출전했다면 홍윤나 조교사를 앞으로 저는 좋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굳이 그러면 왜 2주 만에 출전했냐 이거죠. 홍윤나 조교사도 만약에 이 경주 복귀를 해봤다라면, 이런 작전을 내렸다면 이거는 참 제고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말의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따라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템포를 완전히 늦춰버렸어요. 사건으로 도니까 이미 말이 허부덕대고, 정상적인 전개만 보인다면 루프트벽에는 저는 따라가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기회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추천 경주. 선행 선임마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전에 주행검사를 받았던 4번 루프톱이 정상적인 전개만 해준다면 저는 이번에야말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0경주를 마지막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4번 루프톱의 변화를, 직전 경주가 아닌 변화된 걸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모두에게 토요일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승하시고 희망찬 배팅에서는 꼭 승리하시는 좋은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